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영국 국방부가 전자기식 사출기와 어레스팅 와이어에 대한 RFI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져 영국 해군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에 전자기식 사출기와 어레스팅 와이어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행된 RFI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는 3년에서 5년 이내에 항공모함에 탑재가 가능한 전자기식 사출기와 어레스팅 와이어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어 영국 해군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에 탑재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두 시스템에 요구되는 사출과 회수 성능이 F-35B와 F-35C 등의 전투 중량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즉, 스토블 방식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를 캐토바 방식으로 개조해 고정익의 함재기를 운용하기 위해 전자식 캐터펄트나 어레스팅 와이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 수반형의 접이용 무인 전투기인 랭카와 터키의 무인기인 바이렉탈 TB2의 활약에 영감받은 영국의 벤 월러스 국방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유형의 무인 항공기를 항공모함에서 운용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1월에 영국의 가디언즈가 보도한 기사를 보면 영국의 벤 월리스 국방장관은 영국 왕립방위 안보연구소 주최회의에서 터키의 바이렉탈 TB2의 활약을 거론하며 이는 무인 항공기 분야에서 터키가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말했고, 터키가 개발한 시스템은 시리아와 리비아에서 수백 대의 전투장갑 차량이나 방공체계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영국 국방부 관계자도 바이렉탈 TB2에 대해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에서 아르메니아 군대를 격파하고 점령지를 반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영국은 저렴하게 무장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영국군이 운용 중인 무인 항공기 MQ-9은 터키의 바이렉탈 TB2보다 기본 성능이 뛰어나 기체와 관제국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위성 통신을 통해 제어할 수 있지만 대당 약 2천만 달러의 고가의 무인 항공기입니다. 반면 터키의 바이렉탈 TB2는 크기도 작고 속도와 무기 탑재량 면에서 영국의 MQ-9에 크게 떨어지지만 대당 가격이 약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로 저렴해 소형 미사일 MAM을 사용하면 장갑 차량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즉, 바이렉탈 TB2는 MQ-9과 비교하면 성능이 떨어지지만 지상군을 타격하는 데에는 충분한 스펙을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조달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약간의 단점을 가격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것은 강점입니다. 또한 기체가 작은 것은 레이더에 포착되기 어렵게 하며 실제 바이렉탈 TB2의 레이더 유효 반사 면적은 F-16이나 토마호크보다 RCS 값이 작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방공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기술자는 불쾌한 상대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터키가 보여준 바이렉탈 TB2와 같은 저렴한 무인 항공기를 개발 중이며 개발된 무인 항공기를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에도 탑재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영국은 138대 도입 예정이었던 F-35B의 조달을 48대로 중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부족한 항공모함의 항공전력을 무인 항공기로 보충하려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야기의 앞뒤가 맞아떨어집니다. 덧붙여서 영국은 가볍고 저가의 신형 전투기인 랭카를 컨셉트로 발전시켜 유인 전투기에 수반 가능한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기술 실증기 모스키토를 개발해 본격적인 비행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올해 1월에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벤 월리스 국방장관이 언급한 바이렉탈 TB2 타입의 접이용 무인 항공기에 대해서도 해외에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 내에서 개발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인기를 영국의 항모에 탑재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무인 항공기의 실용화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인데, 오는 16일 영국이 발표할 예정인 국방정책 재검토 내용에서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의 무인 항공기 운용이나 개발 중인 무인 항공기에 대해 자세히 언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오는 16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영국의 국방정책 재검토와 관련한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F-35B 조달 감축과 영국 육군의 감원 외에도 600여 대의 워리어 보병 전투차 업그레이드 중지와 자주포 AS-90 퇴역과 새로운 자주포의 신규 조달, 105mm 곡사포 L118 퇴역, 타이푼 전투기 24대 조기 퇴역과 발주된 조기 경보기 E7A1 5대에서 3대로 감축하고, 그리고 수송기 C-130J 전기 퇴역과 각종 헬기 45대의 퇴역, 마지막으로 타입 24명 프리기탄 및 잠수함을 퇴역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영국은 미래의 전장을 대비하기 위해 군의 혁신을 준비 중이며 이런 영국의 혁신에는 F-35B의 감축도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가 도입 예정인 F-35B의 가격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F-35A의 대당 가격은 약 1,000억 원 선인 것에 비해 F-35B의 단가는 현재 1,300억에서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해군은 2033년까지 만재 배수량 4만 톤의 경항모를 건조해 스토블 타입의 F-35B를 운용할 예정이지만 문제는 앞에서 말했듯 F-35B의 도입 비용입니다. 미 해병대 전용으로 개발된 F-35B는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에 대응하기 위해 배기 노즐을 밑쪽으로 접을 수 있는 전용 엔진인 F-35PW600을 탑재하고 수직 상승용 리프트팬을 갖추는 등 공군용 F-35A나 해군용 F-35C와는 기체 공통성이 적어 기체 정비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기체이며 기체 단가도 F-35A에 비해 약 300억 원 정도 비쌉니다. 여기에 미 해병대가 전차대대 폐지와 함께 F-35B를 353대에서 223대로 감축을 결정했고 영국 공군도 국방예산 삭감과 국방정책 재검토 여파로 F-35B 조달을 감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이탈리아도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경제가 어려워져 F-35 조달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섰고 수차례 감축 대상으로 거론되어 온 이탈리아의 F-35B 도입 프로그램은 안개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40대의 F-35B를 구입할 예정이었던 터키도 미국의 금수 조치로 인해 F-35B 구입이 어려워졌습니다. 당초에 F-35B는 미 해병대가 353대, 영국 공군과 해군이 138대, 터키 40대, 이탈리아 30대와 일본 41대 등 약 600대 물량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 해병대를 비롯한 주요 도입 예정국이 축소 또는 이탈하면서 물량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에서 최소 180대 이상,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F-35B 물량이 증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와 일본, 한국이 새로 조달해도 F-35B의 당초 예정 대수 이하로 생산될 것이 확정적인 상황에서 하락세였던 F-35B의 기체 단가와 도입 비용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양산 수량 감소는 단가 상승과 후속 군수 지원 비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월 4일에 개최되었던 해군 주최 세미나에서는 KF-X의 함재기 개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세미나에 참석했던 길병옥 충남대 교수는 수직이 착륙기를 도입할 경우 F-35B는 현재 한 대당 비용이 1,150억 원에서 1,2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최대 16대를 획득할 경우 1조 9천억 원가량의 비용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경항모 건조에 들어가는 예산 2조 원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해상작전 헬기 등을 추가로 도입하면 경항모 탑재 항공 전략에만 3조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길 교수는 따라서 경항모용 한국형전투기 사업도 심각하게 심도 있게 논의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린다며 지혜롭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2조 원으로 예상되는 도입 비용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추산치일 뿐 미국과 구매 협상 과정에서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 기종이 한 개뿐이기 때문에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우리 기술력으로 수직이 착륙기 개발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어쨌든 영국은 미래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정책 재조정을 진행 중이며 그 여파는 우리나라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여러 언론에서 소개했듯 우리나라 경항모의 건조를 위해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를 참고할 수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어 퀸 엘리자베스급의 항모를 캐토바 방식으로 개조한다는 소식은 매우 주목할 만한 소식이며 따라서 오는 16일 영국이 발표할 예정인 영국의 국방정책 재검토 내용 역시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